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최근에 시장은 AI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요. 제가 2월 달에는 유독 스마트머니 채널에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기는 하죠. 터키라든지 시리아 쪽에 강진이 또 이렇게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두의 안전과 염원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어떠한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바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월요일에는 잠깐 쉬어가는, 이제 매달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향후에 기대 인플레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비, 고용 등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소비자 기대 조사가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향후 1년 후에 기대 인플레를 어느 정도나 보세요? 라고 하는 항목이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10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노동부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항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코카콜라,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주택 시장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오늘 제가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달에 주택 시장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이 부분이 향후에 좀 계속 개선이 되는 여지가 나오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원유시장 보고서 같이 동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유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좀 줄어들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 유가라고 하는 건 또 물가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펙과 IEA에서 내놓은 원유시장 보고서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주간 단위로 보면은 제임스 브로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라든지, 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의 발언들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바로 중요한 내용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일요일에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가 하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슈퍼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잘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미국인들이라고 하면 거의 환장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볼 거는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슈퍼볼을 볼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광고예요. 그 편당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 또 하나는 슈퍼볼에 입장하려고 할 때 과연 티켓 가격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부분들, 결국엔 그게 인플레이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슈퍼볼에서 30초당 평균 광고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100만 달러 이렇게 베이스예요. 그래서 지난해 2022년 기준으로는 30초당 대략 650만 달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가 될 것 같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올해는 대략 한 700에서 800만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한 10여 년간 평균적으로 한 88편 정도가 매 슈퍼볼 결승전에서 나왔었고요. 평균 전체 광고 시간은 한 2,700초 정도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하기 쉽잖아요. 결승전 광고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라고 했을 때 2,700초를 30초로 나눈 다음에 광고 비용을 갖다 곱하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티켓 가격 궁금하죠.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티켓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500달러였어요.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TV로 볼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럼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느냐? 한 8,5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거는 실제 트위터에서 제가 한번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경기장이고, 여기가 경기장이고, 이 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거의 뭐 1등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쪽은 가격대가 최소가 1,500달러예요. 물론 이거는 원래 이제 최초 티켓이 오픈된 다음에 나온 오리지널 가격은 아니고요. 리셀 가격까지, 그러니까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포함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한 5, 6천 달러 있는 데는 아파트 한 5에서 6층 정도의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저도 예전에 미국에 가서 메이저리그 관람할 때 거의 한 3, 4층 높이에서 봤었는데 그때도 국내에 비하면 한 4배 정도는 비쌌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또 연인들끼리 모여서 또 슈퍼볼을 관람할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웰스파고에서 나온 내용인데 작년 대비 얼마만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의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느냐 보면 뭐 전년 대비 14%, 치킨 윙은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에서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슈퍼볼 파티 인플레이션이라고 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연초에, 이건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경험 사례인데, 연초에 저희 순달남이 직접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날러가서 CS를 관람을 하고 왔잖아요. 이제 당시는 이제 라달랍이었고, 이제 피자랑, 이렇게 피자랑 맥주 2병을 마셨습니다. 2병을 마셨는데, 이게 얼마 정도가 나왔을까요? 금액이 무려 100달러 정도 나온 거예요. 100달러나 나왔는데, 여기에는 테이블 서비스 가격, 그러니까 우리 흔히 팁이에요. 팁이 한 30% 정도 녹아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인건비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으면 글쎄요, 진짜 비싸게 먹어도 한 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당시 환율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3만 원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덜덜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도 그렇고요, 지난주 FMC 회의 이후에도 나온 내용도 그렇고, 지금 결국에는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이제 문제는 서비스인 것 같고,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주택 관련한 부분은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임금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해도 너무 강하더라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바로 콜 스티키 인플레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시면 이 주황색 라인이에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붙어서 움직이는데, 이게 한번 방향을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치 프라이팬과 뚝배기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까지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 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폭도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실제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 보면 이 중고차 가격이 여러 가지 요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급망과 관련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는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영향들이 이제 완만하게 해소가 되는 22년 이후부터 보시면은 전년 대비로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한 4, 5개월 정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전월 대비 둔화폭이 이제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제는 전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 지수가 지난 1월달 기준으로 전월 대비 2.5% 올랐고요. 또 하나는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14, 15%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마이너스 12%까지 살짝 소폭 반등을 했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매일같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략 0.7%, 그리고 근원 물가 소비자 물가는 0.5% 정도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장은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좀 유심히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발표치와는 분명히 좀 차이는 있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점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하겠죠. 다음으로는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주요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원래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인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상당히 매파적으로 바뀌었고요. 지난주에 발언을 하면서, 이번 주에 발언을 하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정금리는 5.4%야. 지금 시장은 5.1% 정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4.75%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5bp씩 한 2번 정도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3월달 회의하고요, 5월달 회의 정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5.1%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 5.4%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가 점차 좀 축소가 되는 과정에 이번 주에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일하게 당연직 투표권을 갖고 있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한 명입니다. 유일하게 보면은 뭐 25bp 금리 인상하는 거 일단은 최선의 선택이야. 그런데 이 금융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완화가 되면,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연초 이후에 보면 주식시장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채권시장 뭐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좋은 부분이 어디예요? 주택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융 상황이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 인상 한다고 하는 거죠.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페니메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미국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와 관련한 이 심리 지수가 최근 3개월 사이에 계속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있고요. 다만 소비자들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6%대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좋은 시기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라고 답을 하는 비율이 꽤 높기는 합니다만, 지금 다른 지표들과 구성을 했을 때 주택 구매와 관련한 심리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월 중순경, 이제 다음 주에도 이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실제 지난해 동안은 계속해서 내리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반대로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는 이게 지금 고정금리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7%까지 갔다가 지금 6.1%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5.99%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택시장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반등세가 이어지는지 또는 다시 한번 둔화가 되는지,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약간 이 반등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환기를 한번 해볼 참에 한번 가져온 건데요. 지금 월가에서 계속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단계이냐와 관련한 내용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지금 이 정도 여기 국면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딥한 부분도 있기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향후에 전개가 이렇게 되는지, 이 그림처럼 되는지 아니면 이 그림이 틀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환기 차원에서 왜 확대가 되는지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봐야 될 게 슈퍼볼과 물가예요. 물론 핵심은 방점은 물가에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볼 파티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실감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티켓, 광고비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서비스 요금에 녹아든 이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순달람이 직접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경험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팀의 식당에 들어가면 최소 팁이 15%라고 해요. 근데 순달람은 30%를 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실제 인건비에 녹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 체감 물가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고용시장이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둔화라고 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봐야 될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서 13일 날 뉴욕연은회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될 것 같고요. 14일에는 새롭게 계절 조정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시장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향후에 금융여건 완화와 관련했을 때는 이 주택시장이 꽤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실적 발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지속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좀 새롭게 미국의 슈퍼볼과 관련한 그리고 그걸 인플레이션과 같이 한번 엮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